예,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특히 국민의힘 요즘 상황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한동훈이 코너로 몰리고 있어요. 한동훈이 코너 양갈래로 몰리는데 하나는 당원 게시판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이 한동훈이 제명된 것은 해당 행위 차원이 아니고 범죄 행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경찰이 다시 그 국민의힘 당직자 홍보국 그 직원을 불러서 수사를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당원 게시판, 이 사법 리스크가 하나 불거졌고 또 하나는 12월 3일 당일 그날의 행적은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 가서 정언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은 추경호 전에 한동훈이 먼저 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묘한 게 한동훈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는 당원 게시판을 함부로 건들면 이게 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를 수가 있고 12.3 거기도 본인이 셀프로 영웅수사를 본인이 쓰고 있는데 이게 또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는 굉장히 지금 난간에 봉착했다고 보는데 이 당사로 모여라. 이 첫 지시를 했다는 것이 그동안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다고 해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진실 게임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것의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 보십니까? 장동혁 대표도 여기 이제 참전을 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 그 지난주 수요일 날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은 매주 지금 수요일 열리거든요. 네, 지난주 수요일 날 안철수 의원이 법정 증언을 해서 당사로 처음 모이라고 한 지시는 당시의 당 대표인 한동훈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완전히 이제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친한계 패널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융단 폭격을 하면서 심지어 뭐 인신공격까지 예를 들면 뭐 안철수 의원이 정신 상태라든지 치매기가 있다든지 막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난주 일요일 날 기자회견까지 해서 한동훈 예고편을 의원은 봤다. 한동훈 복당했을 때 예고편을 봤다. 당분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뭐 얼씬도 하지 마라.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에는 창당을 진심으로 권한다. 그렇지만 그 여의도 레카들은 끌고 가지 말고 진심으로 충고한다. 자기를 물어뜯는 이제 안철수를 물어뜯은 그 친한계 스피커. 그래서 그 시리즈로 냈는데 그 역량이 대단합니다 지금. 왜 대단하냐면은 저는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첫 번째로 사실 한동훈 의원의 지금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은 뭐냐면 비상계엄 해제 본인이 앞장서서 본인이 당을 구할 수 있다, 보수 재건할 수 있다 그런 어떤 이론적 내지는 어떤 정치적 어떤 토대를 마련했는데 그 정치적 토대가 사실상 끊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직후에 당 대표로서 최고위원 소집을 당사로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책에는 또 교묘하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철수 의원이 법정 증언에서 했어요. 사실은 그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약간은 조금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안철수 의원이 법정 증언에 딱 해버리니까 맞다. 그 당시에 첫 번째 지시는 한동훈 당대표도 당사로 모이기로 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한동훈의 당시의 서사가 깨져버리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또 이런 어떤 이런 이야기를 뭐 장동혁 대표라든지 다른 사람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안철수 의원이 하니까 잘 아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이 뭐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장점도 많으신 분인데 굉장히 진실합니다. 그렇죠. 바보스러울 만큼 진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언론이나 여론에 있던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동훈의 어떤 서사가 깨진 게 첫 번째로 이제 타격이고 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잘 아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 그동안은 장동혁 대표 측보다는 한동훈 의원과 비슷한 어떤 정치적 노선을 걸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때도 그랬죠. 그다음에 탄핵도 찬성하는 입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 한동훈 복당도 뭐 괜찮다는 이야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동훈 측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당의 중진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세게 해버리니까
그동안 이 복당을 둘러싼 게 사실은 장동혁 대표 진영만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완전히 한동훈 측에 가까운 안철수 의원부터 해서 중진들까지도 예. 반대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예. 형성될 수밖에 예. 없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향상 다수는 사실은 침묵을 하고 눈치를 보거든요. 예, 예. 눈치를 예, 보는데 예, 예. 한 가지 제가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의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물론 추경호 의원 개인적 입장도 있지만 국민의힘 당과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되면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공격할 그런 어떤 명분이 되는 정청래가 거거든요.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예.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막 공격을 해버리니까 예, 예, 예. 지금 말 없는 아. 다수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그런데. 어라? 어. 민주당의 위헌정당 공격을 지금 그러면 동조하는 건가? 그렇네. 예, 예. 이런 어떤 인식을 딱 가지는 겁니다.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이번 안철수 의원의 예. 이번 사태는 굉장히 예. 파장이 크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도 사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순간 아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친한계에서도 네. 예, 이게 잘못하면은 정말 그 정청래하고 같은 이 구상을 하게 돼 버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존스 특검에서 기소를 했는데 정말 유죄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원내대표가 해서 국회의원들까지 그 계엄을 해제를 반대를 하기 위해서 집단 행동을 했다고 되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제 내란 정당이다. 그러면 위헌 정당이다. 위헌 정당 해산 청구를 하겠다는 정청래 말에 무게가 실리는 그 결과를 한동훈이 만들어 줘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이거 추경호한테 전부 다 밀어버리면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폭발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훈이 계엄 표결 상황을 은폐를 해서 국민의힘 해산론에 놓은 것이다. 그게 이제 이 차원에서 이제 했던 이야기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은 한동훈이 서울 땅은 그만큼 막 지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문제 이것은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죠. 경찰이 뭐 수사에 들어가고 그 국민의힘 관계자를 소환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제명은 해당이 아니고 범죄행위다. 네, 범죄행위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말한 어떤 그런 그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예, 봅니다. 예. 이게 어느 정도 어떤 경찰의 수사라든지 예. 이런 것을 이제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일단 당직자가 당의 그 사무처 직원이 소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고가 그렇습니다. 됐겠죠. 예. 그런 어떤 배경에서 저는 범죄행위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예. 이게 범죄행위로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명의도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당의 업무 그 방해도 될 수가 있는 거 명의도용 아니겠습니까? 업무 방해,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지금 이슈에 있던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이 당원 게시판의 문제는 법적인 것도 이제 경찰이 들여다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또 민감합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당시 그 가족들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의 당원 게시판 이 문제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핵심적인 이슈지만 그 말고도 중진 의원들이 많아요. 중진 의원들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그 중진 의원들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비호감 복당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원 게시판은 두고 한동훈 의원에게 정말 아킬레스 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최근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잘못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동훈 복당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완전히 별개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조차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호감, 한동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동훈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이제 그런 상황을 아마 조갑재 대표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나가서 신당 차려라. 장동혁 몰아내기 어렵다. 신당 차려라. 이렇게 했는데 신당을 차려라고 했는데
조갑재 대표도 이야기를 했지만 안철수 의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당 차리면은 내가 응원하겠다고 했는데 뭐 한동훈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친한계 한동훈파 의원이나 패널들이 완전히 여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안철수를 막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조갑재 대표는 공격도 못해요. 조갑재 대표가 더 세게 이야기했는데 이거 결국은 신당 차리라는 것을 우리 보고 나가 죽어란 말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 어떤 뭐 용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게 예. 창당이란 말이 예. 이제 창당이란 말은 그만큼 이 복당은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 당내 한동훈에 대한 지지 세력이 없다. 예.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이라는 패널들은 이제 뭐 펄쩍 뛸 수밖에 없는 예. 것이고 그리고 창당은 사실상 불가능한 게 우리가 과거 어떤 바른당의 사례도 봤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의 사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창당은 어렵기도 하지만 상당히 된다 한들 설사 따라 나갈 의원도 거의 없죠. 그다음에 예, 성공 예. 가능성도 예.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예. 어쨌든 지금 한동계에서는 이제 당권을 잡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창당하라 하니까 이거 미치고 환장을 넣으시죠. 예. 자 그런데 예.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스스로 한 말을 곱씹어 보면서 과거 한 말이 어떻게 됐는지 항상 제 스스로 좀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내 지지 판세가 어떻게 되느냐 예, 할 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친한계가 한 30명 가까이 되고 예. 그다음에 정말 친장동혁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사실은 당 대표 지지가 사실은 약하죠.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보직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몇 명인데 이게 굉장히 지금 약한 편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가 중립 성향인데 예. 이 나머지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 결국은 크게 보면 좀 눈치를 보고 있는데 예. 중요한 거는 복당 이슈를 놓고서는 이 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갖고 있냐면 예.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은 행태를 봐서는 오면은 당이 정말 난리 난다 예, 그렇죠. 하는 것을 예. 본능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한동훈이 당 대표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갈등이 일어난 걸 똑똑히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안철수 의원의 이런 어떤 강한 발언, 기자회견 등으로 예.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숨어 있는 심리에 불을 확 질러버렸어요. 그렇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당내 압도적인 다수가 한동훈 반대로 완전히 이제 굳어지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친한계 한동훈파에서도 굉장히 당황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의 등장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안철수를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안철수가 다음에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그 한동훈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려면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렇게까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법정에서 정인 선수하고 정언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언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그 안철수의 자기 정치로 몰아가는 것은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그 친한계 의원이나 패널들이 막 그 반발하고 막 그랬는데 예. 그 이후에는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들도 딱 보니까 이게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리고 한동훈 의원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대표님도 방송에 많이 나가시고 알겠지만 지금 그 공중파라든지 보면은 오히려 친한계 패널들이 지금 더 많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압도적이죠. 예. 그 사람들이 좀 화력이 또 세요. 예. 그런데 이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 좋을 때는 한동훈의 어떤 입장이 확 했다가 이번 같은 경우는 예. 그런 화력이 센 게 예. 오히려 역효과가 난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장동혁 그 대표의 말대로 진짜 스나이프긴 스나이프인데 그 총구가 잘못됐을 때는 오히려 국민의 힘이나 그리고 본인에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사례가 이번에 여실히 나타난 겁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그 법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일종의 그
셀프 영웅 서사를 썼는데 12선 관련해서 한동훈이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막 달려들었습니다. 막 달려들어가지고 안철수 의원을 막 난도질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이 12월 그러니까 지난 1월 날 그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게 만약에 한동훈이 복당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예고편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한동훈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이렇게 벌떼처럼 달려들면은 한동훈이 복당해서는 당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절대 오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 이야기까지 네.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용해졌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 말이 예. 일반 당원들, 국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들도 딱 와닿는 말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중립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맞다. 예, 예. 이 숨어 있는 한동훈 거부감이 복당에 대한 거부감이 확 일어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상황이 지난 주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좀 그 상황이 막 변한 것 같아요. 자, 장동혁 대표는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성부수를 던질 필요도 있다, 조기 사퇴를 해서 다시 이제 도전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은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이렇게 뭐 모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나요? 지금? 아닙니다. 저는 또 뭔가 좀 액션이 있어야 됩니까? 예, 저는 계속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 장동혁 대표는 당 대표 개인을 입장을 떠나서 네. 우리 우파 보수 진영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정당의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당을 개혁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어떻게 당을 개혁하고 네. 혁신해야 됩니까? 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 일할 수 있는 정당. 그래서 결국은 국민을 위해서 이 좌파와 있던 싸움에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당 후사에 평가한 공정한 어떤 평가 시스템 그리고 공정한 정당 관리 그다음에 공정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공정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와중에 누가 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싸웠고 그다음에 누가 당의 입장에서 해당에게 이런 어떤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한 게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만약에 이 징계하면은 마치 당 대표였던 사감이 있는 것처럼 정치 보복을 하는 것처럼 인식을 해서 오히려 징계를 하려고 하는 장동혁 대표 있던 입장이 더 곤란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큰 어떤 당의 개혁 혁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부차적으로 징계를 저는 할 때 국민들로부터 특히 당원들로부터 저는 지지를 받고 그것이 곧 또 당 대표로서 저는 지지를 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 시국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너무 안이한 말씀을 드렸네요. 지금 이제 상황이 좋아졌으니까 뭐 그대로 이제 유지하다가 내년 8월달 임기 채우고 그다음에 다시 당권 재도전해서 당권을 그 공천권을 잡고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 그 강조를 했던 기강 잡기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그 총선을 대비해서 공천 시스템 같은 것도 다 이제 그 손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더 적극적으로 그 장동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이제 마련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장동혁 리더십을 지금부터 보여줘야 그렇습니다.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7월 16일 보내드린 홍석준의 여의대로는 다양한 주제 살펴봤습니다. 탄핵거리 쌓는 이재명의 모습, 그리고 좌파 내전, 한동훈 논란까지 싹 다 훑어봤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